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30억 빚이 생겼다고. 재산 지키려면 서류상 이혼해야 한다고.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후에도 남편은 매일 집에 왔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었어요. 정말 서류상만의 이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호텔 스위트룸 89만 원. 빚에 허덕인다면서요.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면서요. 89만 원짜리 호텔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떴어요. 수연 하트. 오빠 사랑해 하트하트. 15년이래요. 15년 동안 내연녀가 있었대요. 사업이 망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작년 순이익이 15억이래요. 그러니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재산 다 제 이름으로 해놓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저는 40년을 바쳤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사업 도왔어요. 돌아온 게 이거예요.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저 안 무너졌어요. 복수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도왔어요. 딸이 도왔어요. 변호사가 도왔어요. 그리고 복수 직전에요. 암 판정을 받았어요. 유방암 1기.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니요. 수술 전에 끝내기로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로 했어요. 그 인간이 무너지는 거. 15년간 바람 피운 남편. 돈 없다니까 바로 도망간 내연녀. 세무조사로 회사 날린 남자. 원룸에서 혼자 술 마시는 남자. 그리고요. 암 이겨내고 제주도 여행 간 저. 자녀들과 손녀와 함께 웃는 저. 인생 이막 시작한 저. 결말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복수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남자 꼴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 전에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밥보다 소중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서류상의 이별.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62세 정미숙이 거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린 저녁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갈비찜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있었죠. 오늘도 늦는 건가? 미숙이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요즘 부쩍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몇 번 흘렸지만 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반갑게 현관으로 나가다가 태호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낯빛처럼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숙이 태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미숙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미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밥 먹어. 갈비찜 했어. 당신 좋아하잖아. 미숙아, 나 할 말이 있어. 태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미숙이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태호를 따라갔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숙도 태호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태호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무거운 침묵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제발 말 좀 해봐. 미숙이 태호의 무릎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뭐? 완전히 망했어. 다 끝났어. 미숙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간 탄탄하게 운영해온 건설자재 사업이 망하다니요. 미숙이 멍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 잘 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 거기다 대형 거래처 2곳이 부도났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받을 돈만 20억이 넘었는데 다 날렸어. 한 푼도 못 받게 됐어. 20억? 미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빚이 30억이야. 30억? 미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억이라니.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의 사채까지. 막다른 골목이야. 지금 우리 재산 다 팔아도 10억 정도밖에 안 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한참 만에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이혼하자. 뭐라고? 미숙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어. 태호가 미숙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은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집도 아파트도 예금도. 이혼하면 채권자들이 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 이혼이라니. 우리가 이혼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이라니.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태호가 미숙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평소처럼 지내면 돼.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야. 미숙은 멍하니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호가 미숙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 이런 짓까지.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건 못 봐. 너와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힘든 시절도 함께 버텨온 부부였습니다. 미숙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어. 서류상 이혼. 하자. 미숙아, 대신 약속해. 꼭 다시 일어서서 돌아온다고. 고마워. 고마워. 태호가 미숙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숙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믿으면서요. 며칠 후 미숙은 아들 현우와 딸 유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자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도 표정이 안 좋으시고.
38세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현우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35세 유진도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미숙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됐어. 네, 사업이요? 유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빚이 30억이다. 30억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서류상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이요? 유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뺏기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아. 태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변해. 같이 살고 평소처럼 지내는 거야. 현우와 유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될 거야. 유진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주일 후 가정법원. 미숙과 태호가 나란히 앉아 협의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모든 재산이 미숙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공증인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태호가 미숙의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고마워. 꼭 다시 일어설게.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남이라고 미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태호는 매일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어느 날 밤 태호가 잠들기 전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믿어. 당신 40년 봐왔잖아. 이 정도로 쓰러질 사람 아니야. 미숙이 태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미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외출할 때마다 유난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던 사람이 넥타이까지 새로 매고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도 진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가? 응, 채권자 만나러. 합의 좀 보려고. 그래. 밥은 먹고 다녀. 응, 걱정 마. 태호가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채권자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저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나?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미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었어? 채권자가 술을 자꾸 시키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 태호가 피곤한 척 하품을 하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챕터 2 균열의 시작. 이혼 후 2달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여느 때처럼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이건 뭐지?
미숙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잡혔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미숙이 무심코 영수증을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르뿌띠 메종 호텔 스위트룸 89만 원.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일 전 태우가 채권자 만난다고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89만 원짜리 스위트룸.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허덕인다던 남편이 89만 원짜리 호텔을 이용했다고요. 채권자를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고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수연 하트. 오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볼까? 맛있는 거 해놓을게. 사랑해 하트 하트. 미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하트, 오빠, 사랑해. 이게 뭐야? 미숙이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더니 태호가 나왔습니다. 태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숙은 그 낯선 미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태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영수증을 주먹 안에 숨겼습니다. 아, 아니야. 좀 피곤해서 양복 세탁소 맡길게. 응, 고마워. 태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연녀? 설마? 아니야, 40년인데. 근데 호텔 영수증은? 저 문자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태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안쪽 칸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어딘가에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멤버십 카드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연. 미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그 수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채권자를 만나러 간다면서요. 오늘 몇 시에 와? 글쎄,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미숙이 평소처럼 웃으며 태호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태호의 차가 간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검은색 승용차 보이시죠?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숙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숙이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입구로 걸어가더니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문이 열리고 태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화단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남편. 30년간 함께한 집보다 더 익숙해 보이는 손놀림. 미숙은 그 자리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태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태호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행복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문자에 적혀 있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더 자주 보자. 이혼했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태호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혼했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된다고요. 서류상 이혼이라며요. 가족을 지키려는 거라며요. 근데 오빠, 그 여자 언제 정리해? 집도 다 그 여자 이름인 거 불안해.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미숙은 벽에 몸을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팔짱 낀 모습. 태호가 여자의 볼에 입맞춤하는 모습. 태호가 여자의 차 문을 열어주는 모습. 함께 어딘가로 떠나는 모습. 찰칵, 찰칵, 찰칵.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건 다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태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 분명 있을 거야. 미숙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장부였습니다. 아니, 또 다른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와 다른 이면 장부. 거기에는 매달 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15년. 미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이면 아들 현우가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딸 유진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남편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도, 딸 결혼식 때도,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미숙이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도, 15년 동안 속았어. 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등기부등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그 오피스텔. 소유자 이름에 강태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취득일자는 10년 전. 오피스텔까지 사줬어? 미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간 매달 300만 원. 계산해보니 5억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오피스텔까지 8억이 훌쩍 넘는 돈이 그 여자에게 갔습니다. 30억 빚이 졌다고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가족을 지키려고 이혼하자고요. 이 나쁜 놈. 미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늦게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태호가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당신 기다렸어. 오늘 힘들었어. 채권자가 끝까지 안 물러서서. 태호가 피곤한 척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굴로 15년을 속였습니다. 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고생했네. 배고프지? 내가 야식 차려줄까? 미숙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 태호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은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15년을 속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어렸습니다. 복수해야 해. 반드시.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의 분노가 더 뜨거웠으니까요. 챕터 3 진실의 무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볼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숙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미숙이 소파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침 들르기로 했던 유진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119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유진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급실.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요? 유진이 미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가 쓰러졌잖아요. 미숙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커튼,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 소독약 냄새. 병원이 맞았습니다. 내가 쓰러졌어? 응급실에서 검사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래요. 며칠째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다고. 유진이 미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미숙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했나 봐.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엄마. 유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미숙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미숙 사모님 아니세요? 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60대 여자가 병실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김말순 씨? 맞아요. 사모님, 저 기억하세요? 말순이 휠체어를 밀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말순, 15년 전 태호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던 여자였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해서 태호가 많이 아꼈던 직원이었죠. 말순 씨, 오래간만이에요. 회사 그만둔 뒤로 소식이 없더니. 아이고, 사모님. 그게요. 말순이 머뭇거리다가 미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모님은 왜 여기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별거 아니에요. 미숙이 애써 웃었습니다. 말순이 미숙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근데 사모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시죠? 요즘 회사가 엄청 잘 나간다던데요. 미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뭐라고요? 사장님 회사요. 작년에 순이익이 15억이래요. 동종업계에서 난리 났다고 하던데요.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5억이요? 순이익이? 네. 저도 옛날 동료한테 들었어요. 사장님이 요즘 완전 승승장구 하신다고. 미숙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 씨, 그거 확실해요?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30억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순이익이 15억이라고요. 말순 씨,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뒀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잖아요.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저 사실 잘렸어요. 잘렸다고요? 왜요? 그게 말순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수연이라고 아세요?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수연.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누군데요? 저보다 5년 늦게 회사에 들어온 애예요.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사장님한테 작업을 걸더라고요. 말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양 떠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랑 둘이 야근하고 같이 출장 가고 제가 눈치를 챘죠. 그랬더니 저를 내보내더라고요. 격리 자리를 수연이한테 넘기라면서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에요? 5년 전이요. 근데 사모님, 그 둘이 벌써 15년째래요. 수연이가 회사 들어온 게 15년 전이니까. 15년. 미숙이 알아낸 것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아셨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말순이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말순 씨 잘못 아니에요. 미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이고, 사모님. 말순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신 거예요? 충격받으셔서?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순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드리다니요? 뭐요?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줘요. 그리고 회사 사정도.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하게 잘린 5년 전의 분노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저도 그년한테 당해서 억울해요. 사모님이 복수하시면 저도 좀 후련할 것 같아요. 말순이 휠체어를 미숙 침대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수연이 그년 강남 오피스텔에 살아요. 사장님 명의로 사준 거예요. 회사 돈으로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도 사줬어요. 벤츠? 수연이 명의로요. 미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씩 같이 가요. 회사 출장이라고 하고요. 출장이라고요? 네. 서류상으로는 바이어 미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둘이 놀러 가는 거죠.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회사에 이중 장부가 있어요. 공식 장부랑 다른 거요. 거기에 수연이한테 간 돈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이중 장부요? 네. 사장님 서재 책상 맨 아래 서랍, 이중 바닥이에요. 거기 숨겨놨을 거예요. 미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서랍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말순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저야말로요. 사모님이 한 방 먹여주시면 저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말순이 미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년이 사장님 꼬셔서 저 잘리게 만들었거든요. 20년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말순 씨, 사모님 꼭 복수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어난 미숙은 곧장 태호의 서재로 갔습니다. 태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있겠죠. 미숙이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바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통 빈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구나. 미숙이 손톱으로 바닥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중 바닥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간 돈, 생활비, 명품, 자동차, 해외여행, 성형수술, 총액을 계산해 보니 8억이 넘었습니다. 8억. 미숙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8억이면 아들 현우 결혼할 때 도와준 돈보다 많았습니다. 딸 유진 약국 차릴 때 보태준 돈보다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준 돈을 다 합쳐도 8억이 안 됐습니다. 내 연녀한테는 8억을 쓰고 가족한테는. 미숙이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파일을 제자리에 넣어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미숙아, 짜? 태호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살금살금 침대로 와서 누웠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은 채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15년간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버리려고 이혼을 유도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챕터 4 희망의 빛. 다음 날 오전 미숙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2층. 이혼 전문 변호사 박지은 법률사무소.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에서 젊은 직원이 미숙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네. 10시에 상담 예약한 정미숙입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숙이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빼곡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고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미숙은 첫눈에 범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미숙 님이시죠? 저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숙이 박 변호사의 안내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놓인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미숙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사진들,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며칠간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래요. 미숙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핑계로 이혼을 유도한 것, 15년간 내연녀가 있었던 것, 사업이 실제로는 잘 되고 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리하면요. 남편분이 사업 실패를 빙자해서 재산을 보호한다며 이혼을 유도했고, 실제로는 15년간 내연녀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순이익이 15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제 재산이 진짜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박 변호사가 서류 중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이 협의이혼으로 되어 있고 재산분할 합의서에 모든 재산이 정미숙님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남편분의 자발적 의사로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네, 맞아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법적으로 그 재산은 100% 정미숙님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남편이 나중에 속았다고 하면요? 소용없어요. 본인이 서명했잖아요.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합의서는 유효합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이 정미숙님을 속인 거죠.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해서 이혼을 유도한 거니까요. 미숙은 가슴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그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복수요.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 박 변호사가 그 눈빛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 인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15년간 나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내연녀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나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박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미숙님, 그렇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아주 확실한 방법이요. 박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복수의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남편이 가장 자신만만할 때,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느낄 때 떨어뜨려야 해요. 그게 언제일까요? 내연녀와 결혼 준비할 때요. 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혼이요? 네. 남편분이 이혼을 유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연녀랑 새 출발하려고요. 분명 결혼 준비할 거예요. 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때 터뜨리세요. 결혼식 직전에. 그러면 충격이 최대화됩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세요. 15년간 회사 돈 빼돌린 거 횡령이에요. 신고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추징금 나오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이에요. 미숙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해야 해요? 일단 지금 가진 증거를 정리하시고요.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으세요. 내연녀 관련 자료, 횡령 증거 다 필요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박 변호사가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복수는 상대가 방심했을 때 해야 효과가 있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숙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가 미숙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이들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이요. 말씀하세요. 가족이 한편이 되어야 해요. 혼자 하시면 힘들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현우와 유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태호가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두 자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해서 현우가 물었습니다. 유진도 불안한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미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게 뭐예요? 현우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호와 수연이 팔짱 끼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야. 아버지가 왜 이 여자랑? 유진이 사진을 빼앗아 보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너희 아버지 내연녀야. 15년 됐어. 15년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15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래.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망한 것도 거짓말이야. 네.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있어. 작년 순이익이 15억이래. 그럼 이혼은요? 나한테 재산 넘기고 저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유도한 거야.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숙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것, 미행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것, 병원에서 말순을 만난 것, 변호사를 찾아간 것. 엄마. 유진이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 이런 걸 다. 괜찮아. 이제 너희한테 말했으니까. 미숙이 유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현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수할 거야. 복수요? 응. 저 인간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현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게요. 나도. 유진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야. 미숙이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해. 티내면 안 돼. 그게 가능할까요? 저 그 인간 얼굴 보면 욕이 나올 것 같은데. 현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참아야 해. 복수는 상대가 방심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대. 변호사님이 그러셨어. 아버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터뜨리래. 그래야 충격이 커. 현우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참을게요. 나도 참을게, 엄마.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뭘 도우면 돼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아버지 회사에 접근할 수 있겠어? 회사요? 응. 투자한다고 하면서 회사 재무자료 좀 빼올 수 있어? 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거라면요. 제가 예전부터 아버지 사업에 관심 있는 척 했거든요. 투자한다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예요. 좋아. 그럼 회사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현황 다 복사해와. 알겠어요. 미숙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너는 그 여자한테 접근해 볼 수 있겠어? 그 여자요? 어떻게요? 직접 만나서 흔들어 봐. 아버지한테 재산 없다고, 빚만 있다고, 그리고 내가 재혼했다고. 재혼이요? 엄마가요? 응, 거짓말이야. 그 여자 불안하게 만들려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 미숙이 두 자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우리 꼭 이기자. 네, 엄마. 그럼요, 엄마. 그날 밤 미숙의 집 거실에서 비밀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딸,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왔었어? 태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서류 봉투를 소파 쿠션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랜만에 엄마 보러 왔어요. 현우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만 갈게요. 늦었네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현우와 유진이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이 두 자녀를 배웅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연락하자. 네, 엄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왜 갑자기 왔어? 그냥 보고 싶었대. 그래, 효도하네.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웃음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투자자 만났어. 사업이 곧 정상화될 것 같아. 태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상화라니요. 사업은 원래 잘 되고 있었잖아요. 잘 됐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미숙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내가 기다려줘서. 응, 당신 믿으니까.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챕터 5 준비 완료. 복수 계획을 세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우와 유진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우가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현우예요. 현우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점심에 회사로 와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점심 현우가 태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태호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회사 왔네요. 그래, 앉아라.
밥 먹었어? 아,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뭐 먹을래? 아무거나 괜찮아요. 태호가 비서에게 점심을 시키고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현우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서요. 투자? 내가?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제가 모은 돈이 좀 있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태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얼마나 있는데? 3억 정도요. 3억이나?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우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투자하려면 회사 상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재무제표랑 거래처 현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투자자인데 당연히 봐야지. 태호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점심 먹고 경리한테 말해놓을게. 필요한 서류 다 복사해 가라. 네. 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점심 후 현우는 격리실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가 현우를 맞았습니다.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 현우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한수연이구나.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서류 준비해뒀어요. 수연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역겨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재무제표하고 거래처 현황이에요. 복사해 가셔도 돼요. 세금 신고 자료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요? 잠깐만요. 수연이 서랍을 열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수연이 다른 일을 보는 사이 현우는 책상 위의 다른 서류들도 슬쩍 살폈습니다. 이중장부, 수연 명의로 된 지출 내역, 해외 출장 경비, 다 있었습니다. 현우가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다 복사하셨어요? 수연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투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돕고 싶어서요. 현우가 애써 미소 지으며 격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한숨이 터졌습니다. 휴, 했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간의 횡령 증거가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수연 씨죠? 저 강유진이에요. 강태호 씨 딸이요.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한테요? 네. 아버지 새 여자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올게요. 내일 오후 2시 어때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 2시, 유진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아, 네. 유진 씨? 유진이 수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 하지만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38세라고 했던가. 15년을 기다린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러서 죄송해요. 좀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수연 씨,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죠? 괜찮아요. 저 알고 있어요. 화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수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부르신 거예요? 축하드리려고요. 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심이에요. 저희 엄마도 승낙하셨어요. 정말요? 수연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아, 그거요. 유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몰랐어요? 저희 엄마 재혼하셨어요. 네. 수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재혼이요? 네. 되게 좋은 분 만나셨어요. 사업 가시고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준비한 조작 사진이었습니다. 미숙이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사실은 미숙의 오랜 친구 남편이었지만 수연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멋지죠? 엄마 요즘 되게 행복해 보여요. 수연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수연 씨.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 없으셔요. 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다 엄마한테 가셨잖아요. 이혼할 때 합의서 쓰셨대요. 아버지 지금 빚만 있으세요. 그건 혹시 아버지 재산 보고 결혼하시는 거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만 갈게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계산대에 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저기요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싹이 트기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와 유진이 미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태호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 가져왔어요. 현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거래처 현황.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현우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중장부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사업 안 망한 거 맞네. 미숙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순이익 15억, 재작년 순이익 12억.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했어, 엄마.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만났어. 엄마 재혼했다고 했더니 표정이 완전 굳어지더라. 아버지 재산 없다고 했더니 더 잘했어. 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가장 행복할 때 터뜨리래. 그래야 충격이 커. 가장 행복할 때요? 응. 저 여자랑 결혼 준비할 때. 그때 현우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수연이랑 하와이에서 결혼한대요. 하와이? 네. 둘이서 조촐하게 한다고요. 저한테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 터뜨리자. 결혼 직전에. 네, 엄마. 미숙이 서류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 영수증들, 이체 내역, 재무제표, 세금 자료. 15년간의 배신이 빼곡하게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야겠다. 미숙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미숙이에요. 준비 다 됐어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다음 달에 터뜨리려고요. 그 인간이 저 여자랑 결혼 준비 중이거든요. 좋습니다. 타이밍 완벽해요. 세무신고서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미숙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15년을 속였어. 이제 내 차례야. 미숙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어렸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얘들아. 그날 밤 태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숙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아,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투자자 만났는데 반응이 좋아. 곧 큰 프로젝트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복수심을. 고마워, 미숙아. 내가 기다려줘서 힘이 나. 태호가 미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역겨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응, 당신 믿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호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미숙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6 예상치 못한 시련. 복수의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미숙은 오래전에 예약해뒀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정미숙님, 유방 초음파 검사하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미숙은 별 생각 없이 다음 검사를 받으러 이동했습니다. 검진이 모두 끝난 후 상담실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미숙을 맞았습니다. 정미숙님, 대부분 검사 결과는 양호한데요. 네. 유방 초음파에서 의심 소견이 하나 발견됐어요. 의심 소견이요? 미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혹이 하나 보여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이요? 그게 암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와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 들으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멍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필 지금. 미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수가 코앞인데,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미숙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유방암 1기입니다. 미숙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유방암 1기.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이요? 네. 종양 제거 수술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2주 내로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빨리 하면 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2주요.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일정과 겹쳤습니다. 선생님, 2주 후에는 안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주일 정도는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숙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를 미루자니 분했습니다. 15년을 속인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무시하자니 두려웠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미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얼굴 좀 보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와줄 수 있어? 네, 금방 갈게요. 어디예요? 대학병원 앞이야. 병원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미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병원이에요? 어디 아파요? 유진이 미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숙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앉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해줘요. 유진이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방암이래. 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방암 일기래. 수술해야 한대. 아니, 그게 무슨.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언제 알았어요?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왔다가. 왜 혼자 왔어요? 나한테 말하지. 유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걱정할까봐. 엄마. 유진이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도 달려왔습니다. 유진이 급히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들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현우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래. 수술하면 괜찮대. 수술은 언제요? 2주 안에 하래. 현우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복수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제발 수술 먼저 받아요. 유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여기서 멈추면 그 인간이 이기는 거야.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 대신 결의가 어렸습니다. 15년을 속였어. 40년을 바쳤는데 버리려고 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엄마 건강이 끝까지 봐야 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인간이 무너지는 거 봐야 해. 미숙이 현우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전에 끝낼 수 있어. 일주일이면 돼. 엄마, 제발. 엄마 부탁 들어줘. 현우와 유진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수술 날짜는 미루면 안 돼요.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미숙이에요.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앞당기다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정이 생겼어요.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요. 일주일이요?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해요. 세무신고는 제가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대면 대결은 사모님 일정에 맞추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미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좀 있어서요.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고, 사모님. 그럼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수술 전에 꼭 끝내고 싶어요. 제 눈으로 직접 그 인간 얼굴 보면서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수술 받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대로 할게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은 미숙이 현우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일 후에 하자. 그날 저녁에 그 인간 집으로 부를게. 네, 엄마. 알겠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요. 몸 상태 안 좋으면 바로 말해요. 그래, 알았어. 밥은 잘 드시고요. 잠도 푹 주무셔야 해요. 알았다, 알았어. 미숙이 유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현우가 차를 가지러 갔습니다. 미숙과 유진이 병원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수술이요. 암이요. 미숙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무섭지. 당연히 무섭지. 근데 있잖아, 유진아. 미숙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그 인간한테 당하고만 죽는 거. 그건 못 참아.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복수하고 죽을래. 억울하게는 안 죽어.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죽는다는 말 하지 마요. 초기잖아요. 수술하면 괜찮대잖아요. 그래, 농담이야. 안 죽어. 손녀 하은이 시집 보내야지. 미숙이 웃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예쁘다.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꽃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소리 하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숙은 서랍에서 암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돼. 끝내고 수술 받으면 돼. 미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의 날은 5일 후, 수술은 그로부터 이틀 후, 미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챕터 7 심판의 날, 복수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벌써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수척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이야. 미숙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의 배신, 40년간의 헌신,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미숙이 휴대폰을 들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미숙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 뭔데? 태호의 목소리에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은 그 목소리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 좀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알았어. 몇 시에? 7시. 꼭 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미숙이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오늘 저녁 7시야. 유진이한테도 말해놔. 네, 엄마.
저희 6시에 갈게요. 변호사님도 오실 거야. 알겠어요.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미숙이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간의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들, 호텔 영수증, 이체 내역, 이중장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빈틈이 없었습니다. 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6시 현우와 유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박지은 변호사도 왔습니다. 사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숙이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전에 접수했어요. 다음 주에 조사 출석 통보 나갈 거예요. 잘 됐네요. 미숙이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6시 50분. 10분 후면 태호가 올 것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유진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떨려. 미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의 등이 뻣뻣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아 와.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 유진, 그리고 낯선 여자.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앉아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왔었어? 이분은 누구시고? 앉으라니까요. 미숙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불안한 눈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미숙이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태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호와 수연이 팔짱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더 있어요. 미숙이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사진, 해외여행 사진.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아, 이거 어디서? 15년이래요. 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랑 15년 됐다며요. 그건 오해야. 그냥 회사 직원이야. 회사 직원한테 매달 300만 원씩 보내요? 미숙이 이체 내역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한테 오피스텔 사줘요? 차도 사주고? 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나왔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내가 알 게 아니야. 내가 알 게 아니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40년을 바쳤어요. 근데 그 40년 중에 15년을 다른 여자한테 바쳤어요? 미숙아, 아버지.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5년 동안 바람 피운 거 맞아요? 현우야, 이건 맞냐고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움찔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맞아. 이 인간이 진짜.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진이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자료였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태호가 서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어디서? 작년 순이익 15억, 재작년 12억. 사업 잘 되고 있네요. 미숙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0억 빚졌다며요. 사업 망했다며요. 그래서 이혼하자며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수가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됐어요. 미숙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 말해줄게요. 미숙이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강태호 씨, 저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태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무당국에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15년간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요. 뭐? 태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에 조사 출석 통보 받으실 거예요. 추징금만 최소 8억 예상됩니다. 8억? 태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이에요. 횡령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면 거래 끊길 테고 추징금 내려면 자산 처분해야 할 거예요. 아니, 잠깐만. 태호가 허둥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에게 거는 것 같았습니다. 뚝.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수연이가 왜 안 받아? 안 받을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아버지 재산 없다고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뭐? 돈 없다니까 바로 버리네요. 15년 사귀고도.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아, 내 말 좀 들어봐. 태호가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늦었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당신 성공하게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사업 도왔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게 뭐예요? 15년간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나버리려고 했잖아요. 미숙아, 재산은 공증받은 합의서대로 전부 내 거예요. 당신이 서명했잖아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서류상 이혼이라. 서류상이든 뭐든 당신이 서명했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없이 본인 의사로 서명하셨죠? 뒤집을 수 없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덫에 자신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미숙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없어요. 미숙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평생 후회하세요. 그게 내 복수예요. 태호가 미숙의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미숙아, 40년인데, 우리 40년을 살았는데, 40년 중에 15년을 속였잖아요. 그게 당신 40년이에요. 미숙이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시죠. 더 추해지지 마세요. 현우야, 너까지. 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요. 나가세요. 현우가 태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진도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에 섰습니다. 태호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아들, 딸, 모두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미숙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태호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미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났다. 끝났어. 현우와 유진이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미숙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미숙과 현우, 유진만 남았습니다. 미숙이 두 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당연한 건데. 엄마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해냈잖아요. 미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 준비해야지.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엄마. 이틀 후죠? 저희가 다 챙길게요. 고마워. 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건강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봄. 이틀 후 아침, 미숙은 대학병원 수술실 앞에 있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유진이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초기라 간단한 수술이래요. 현우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아. 걱정 마.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미숙님, 수술실 들어가실게요. 네.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와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 나올게. 네,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요. 화이팅, 엄마.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엄마 괜찮겠지? 당연하지. 초기잖아. 의사 선생님도 걱정 말래잖아. 그래도 무서워. 유진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현우가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울지 마. 엄마 나오시면 웃는 얼굴로 맞아야지. 응.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현우와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 깨끗하게 제거했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정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 깨시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1시간 후, 미숙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두 자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들어요? 미숙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물. 유진이 재빨리 물을 떠왔습니다. 빨대로 조금씩 마셨습니다. 수술 잘 됐대요, 엄마. 깨끗하게 제거했대요. 그래, 다행이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응, 그래. 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엄마의 손을 잡고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유진이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현우는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글쎄, 뭐든 괜찮아. 죽 드실래요? 아니면 미역국? 미역국 먹고 싶다. 그래요. 내가 끓여올게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엄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아버지. 아니, 그 사람 말이에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나왔대요. 추징금 8억이래요. 8억.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고요. 거래처들이 다 등 돌렸대요. 미숙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수연이요. 완전히 연락 끊었대요. 다른 남자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요. 지금 강남 오피스텔에서 쫓겨나서 작은 원룸에 산대요.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렇구나. 엄마, 속 시원해요? 글쎄, 미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하기보다는 허탈해. 40년이 그렇게 끝났다는 게. 엄마, 근데 후회는 안 해. 당한 만큼 돌려줬으니까. 미숙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 얘기하지 말자. 끝난 거야. 네, 엄마.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부위 잘 아물었고요. 2주 후에 외래로 오세요. 정기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세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미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우와 유진이 양쪽에서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엄마, 날씨 좋다. 그러네. 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살았다.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집에서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유진이 매일 들러 엄마를 챙겼습니다. 현우도 주말마다 손녀 하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미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5살짜리 손녀의 볼이 통통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하은이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아팠다며? 다 나았어? 응, 다 나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미숙이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따스함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정기검진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미숙님, 검사 결과 깨끗합니다. 제발 소견 없어요. 정말요? 네. 완치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현우와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과 어때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치래. 정말요? 유진이 미숙을 꼭 안았습니다. 현우도 달려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이야. 세 사람이 병원 앞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여행 가요. 가족여행? 네. 엄마 완치 기념으로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미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지. 가자. 며칠 후, 미숙은 현우, 유진,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녀 하은이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바다야. 예쁘지? 응. 가족들이 렌터카를 타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미숙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차가워. 그치? 시원하지? 미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해변가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조개구이가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맛이 돌아온 것도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유진이 미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많이. 미숙이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엄마, 진짜야. 너희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현우가 유리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건배해요. 엄마의 새 출발을 위해. 새 출발? 네. 이제부터 엄마 인생 2막이에요. 미숙이 웃으며 유리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인생 2막. 좋다. 가족들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숙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미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미숙이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문득 태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우가 얼마 전에 말해줬습니다. 태호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매일 술을 마신다고,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고.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난 거야.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미숙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돌아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응, 바다 구경하고 있었어. 나도 같이 볼래? 하은이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바다 예쁘다. 그래, 예쁘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은이가 미숙의 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하은아. 미숙이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현우와 유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알았어. 미숙이 하은이의 손을 잡고 가족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해변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카메라에 6명의 환한 웃음이 담겼습니다. 배경에는 붉게 물든 제주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 태호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에는 미숙의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현우의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여행. 아이들이 엄마 여행 선물해줬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게 내 가족이었는데.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두운 원룸에 술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해변. 미숙이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봐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응, 그냥. 해가 예쁘다.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내일 일출 보러 가요. 그래, 그러자. 미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해는 뜹니다. 내일도 미숙은 웃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미숙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미숙 씨의 사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묵묵히 내조해온 여자. 그런 여자에게 돌아온 것이 15년간의 배신이었습니다. 참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에서 나올까요? 권력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숙 씨가 복수를 결심한 것은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40년간 짓밟힌 자존심, 15년간 속아온 억울함, 그것을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계십니까?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아내는 희생해야 한다고, 엄마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참는 것과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희생하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미숙 씨는 62세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70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닫고 변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것입니다. 태호 씨는 아내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15년 동안요. 매일 아내 앞에서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평생이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입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여도 흔적이 남습니다. 태호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사업도 재산도 내연녀까지도 15년간 쌓아온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거짓은 달콤합니다.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끝에는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진실은 씁니다. 당장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의 끝에는 평온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떳떳하게 사십시오. 밤에 베개에 머리를 눕힐 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 사연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미숙 씨가 가족들과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암까지 극복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녀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미숙 씨. 그 얼굴에 번지는 평온한 미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현우와 유진은 아버지의 잘못을 알았을 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설 것인가, 어머니 편에 설 것인가. 그들은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은 가족애가 아닙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배우자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모든 부부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결혼이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태호 씨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도피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주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갈라서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숨기고 속이고 배신하는 것. 그것은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찾아 행복해지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끝내느냐, 아니면 상처만 남기고 끝내느냐. 미숙 씨와 태호 씨의 결혼은 태호 씨의 잘못으로 끝났습니다. 미숙 씨는 상처를 받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미숙 씨에게 남편의 배신은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미숙 씨는 평생 속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이 미숙 씨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암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더 강해진 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미숙 씨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